일단은 오늘은 이제 상용차 입문 뭐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덤프하고 뭐 윙하고 뭐 이제 틀리니까 얘기 안 하시고 그러는데, 어차피 상용차든 뭐든 간에 운송업이라는 거 자체가 도찐 개찐이에요. 그래가지고 유튜브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연락 오셔서 실제로 만나갖고 지금 제 옆에 타고 계신데, 그래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게 그냥 알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아갖고, 혹시나 하고 이제 제가 모르는 처음 시작하신 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고 이제 그거에서 영상 찍기로 하고 지금 영상 찍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전에 이제 그 영상 하기 전에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유통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윙이 됐던 뭐가 됐든 지금 어떤 식으로 돼가고 있냐면은 아주 단순해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라는 게 있고 영업사원이 있잖아요. 그럼 영업사원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식으로 해서 이윤을 창출하냐면요, 외국 같은 데는 말 그대로 이제 발로 뛰고 자기 제품 홍보하고 말 그대로 이제 자기가 얼마큼 자신 있고 자기 물건에 얼마큼 자신 있고 이걸로 해서 이제 진로서, 양보다는 진로서 승부를 하고, 우리는 학연지원해서 뒷돈 술 먹고 술문화 이거에서 먹고 이걸로 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말 그대로 이윤을 창출하는 거예요. 자, 4대강이 어떻게 창출된 거냐? 현대나 이런 데서 가장 비싼 낙찰가로 서로 짜고 단합해서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그걸로 멈추면 안 되잖아요. 더 많은 이윤을 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윤을 내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피라미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맨 밑에서 맨 밑에 하위 계층이 운전자, 그 중간에서 브로커인 중개회사가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하루 일대를 50만원을 측정을 해요. 기름 대주고 50만원 주면 좋잖아. 아, 좋죠. 일을 해요. 야, 자료 한 80에서 한 100만원만 끊자. 자료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제 한 거는 비용이 비용적으로 보게 되면 하루에 이제 50만원이라고 한 달에 거의 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한 1,400, 1,500을 벌었다 치자고요. 그러면 자료비가 얼마가 되면 2,300이 되는 거예요. 자료비가 2,500. 그러면 종합소득세나 이런 거 보면 완전 폭탄을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거, 이윤 창출하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윤을 창출하다 보니까는 말 그대로 밑에 있는 사람만 죽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만. 그러니까 영업사원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만약에 이제 제가 A라는 레미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랜 인맥과 얼굴 그걸로 해가지고 품질로 해서 내가 꾸준히 넣어줄게. 운송비는, 재료비는 그러니까 원 자재값은 16,000원, 16,000원 세팅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루베당 해가지고 5,000원에 떠줄게. 키로수 계산해서 5,000원을 떠줄게 하고 열심히 뛰고 있어요. 그러면은 한 대기업이나 이런 큰 데서 와가지고, 운송업체에서 와갖고, 요거 내가 왕복으로 하니까 한 4,000원에 뛰어도 될 것 같으니까 나 좋으냐. 그러면은 원래는 신용과 신념과 이게 있으면은 말 그대로 딱 그 전에 거래하는 데가 있어. 신용을 상도를 저버릴 수가 없고 거기상 해야 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 4,000원? 야, 1,000원 세이브 되네? 야, 좋아. 그럼 니네 뛰어. 이렇게 뺏기는 거예요. 근데 그 왕복이라는 게 계속 왕복이 아니에요. 왕복은 반밖에 안 돼요. 재수 좋아갖고 완벽하게 한 바퀴가 이루어진다. 재수가 좋아서. 그러면 단가는 말도 못하게 떨어져 있어요, 이미. 지금 뭐 IT 뭐 이렇게 해가지고 콜뛰기나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이런 거 하는데, 이따가 나중에 3, 9번 내릴 때 봐봐요. 날개 내릴 때 보면 콜 받는다고 5돈차들이 줄 서 있어요. 거기 대기한다고, 콜 받는다고. 그러니까 콜 뜨면 올리기가 편하니까 바로 꺾어서 올라가고 저쪽으로 가고 이게 다 되니까 거기서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대리운전이 됐든 뭐가 됐든 뭐가 된다 그러면은 그냥 막 올해는 고추가 장사가 뭐 풍년 뭐 이게 잘 될 것 같아. 고추값이 제대로 받았어요. 내년에 다 고추지. 뭐 소가 잘 된대. 그럼 소 다 소화하고. 그러니까
나라에서 하는 일이 그런 걸 컨트롤해 주라고 그 비싼 돈을 들이고 그 비싼 학사학위를 받고 그 공부를 해서 그 자리를 해서 그 연봉을 받고 그거를 통계를 놓고 그거를 컨트롤하라고 그걸 시켜놓고 있는데 컨트롤하는 애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자를 걷고 긋는 거예요. 자를 긋고 실무조사를 안 해요. 언덕이든 뭐든 그냥 자만 긋고 긋는 거예요. 이렇게 도로 공사하는데 그러면 뭐가 옆에 걸리면 이거 뭐지 하고 치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유통이라는 거 자체도 똑같거든요. 지금 흐름 자체가. 그래서 제가 이런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는 이게 좀 알자 이거예요. 그 마진이나 이런 거를. 그래서 뭐 이제 남바 구하시니까 남바 같은 경우에도 저는 제가 남바 제 거 약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남바 살 때 1200을 주고 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혹시라도 차를 팔거나 이러게 되면은 남바값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바값을 못 받는 거예요. 왜 못 받냐면은 내 건데. 그럼 지임료라도 안 받던가. 지임료를 한 달에 38만 원을 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심해요. 그런 게. 그러니까 남바도 뭐도 못 받지, 뭐도 못 받지, 뭐도 못 받지. 그러니까 너무 그게 심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살짝 그 5돈 차 봤잖아요. 머리가 휠 정도로 짐을 싣고 그게 실중량이 20톤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돈 차에 20톤을 실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츠 5돈이 나왔어요. 벤츠 5돈이 나왔는데 일축 캘리퍼가 디스크 브레이크여가지고 일축 캘리퍼가 고착돼 갖고 불이 났어요. 그래서 전소가 됐어요. 제조사 문제다. 제조사 문제다. 제조사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는 5톤에 맞춰서 캘리퍼나 모든 세팅된 게 5톤에 그 세팅된 거지 그게 20톤에 세팅된 거냐. 아니다. 그래서 사용자 잘못이다. 그걸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가 봐. 그래가지고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그래서 지금 국산 차들은 어떻게 나왔냐면 프레임이 보강돼서 나와요. 프레임이. 브레이크는 아직도 드럼 방식이고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브레이크는 겁나 밀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한영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가격을 이거 바꾸자 이거예요. 가격을 바꿔갖고 요즘 좋으니까 앞에서 남바를 딱 찍으면은 그 남바를 찍으면 그게 몇 톤짜리인지 검사증이 나오니까 딱 그걸 세팅을 해서 그 이상 오버되면은 벨이 울리게끔. 그러니까 발을 이렇게 만들지 말고 이렇게 발을 이렇게 고속도로 이 개근하는 센서를 이걸로 하지 말고 그냥 통저울로 하자 이거예요. 통저울로. 그러니까 맞는 얘기 든 거예요. 맞는 얘기 이게. 그냥 그래서 여기 딱 남바 읽으면은 저게 5돈이니까는 5톤 이상 실으면은 벨이 울리게끔. 그러니까 그냥 5돈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차들이 이제 과적을 하니까 그러니까 바퀴 개수가 많고 축 배분이 되고 타이어가 넓으면 그만큼 면적 비율이나 이런 게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일일이 다 하나부터 열부터 얘기하면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이야기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뭐 세팅이나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지금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파괴가 되냐면은 무적 5돈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5돈에다 별짓을 다 해요. 그래가지고 5돈 차 때문에 피 보는 게 1톤 아무 차도 피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을 수 있는 거를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카고차에 실으면 안 돼요. 카고차에다가 실어버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솔직히 우리는 잘하는 거 있냐? 우리도 잘한 건 없어요. 우리도 이제 출해라 이걸 이렇게 하면은 솔직히 코에 다 그런 건 있는데, 그러니까 상도라는 게 있는데 그 상도 범위를 넘어간다 이거예요. 5도는 서로 그 생태계 자체를 파괴시키는 범위 내에서 보면은 파괴력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운송비를 제대로 받고 다니면 제대로 된 단가를 받고 다니면 상관이 없는데 그 단가 밑으로 받고 다니니까 문제는 서로 피보는 거죠 나중에. 그렇죠. 서로 죽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영업사원 아까 제가 개미 얘기 잠깐 해드렸는데 우리는 개미는 개미밖에 안 보이잖아요. 일개미를. 그러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 설탕물 하나 때문에. 근데 설탕물을 장난치는 게 대기업이란 말이에요. 영업사원이라는 사람들이 스포일러 같은 걸로 설탕물 타갖고 여기서 한 방울씩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개미들은 그걸 보기 위해서 막 달려드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 피 터지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끼리 싸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끼리 싸울 이유가 없는 거고, 교통법이 국토부에서 톤수 제한을 제대로 걸어주면은 그 말 그대로 그걸 해서 생태계 자체가 말 그대로 유가보조 얘기 한번 드릴게요. 유가보조. 유가보조는 우리를 위한 거지 업체를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업체가 니네 유로보조비 받고 있잖아. 이 단가에 뛰어도 되잖아. 야 기름값이 1200원에서 300원 DC 받으면 야 니네는 씨야 무조건 그렇게 뛰어도 되잖아. 이게 내 거지 니게 아니잖아. 업체에서는 유로보조비에 대한 그게 너무 이제 그래서 화물연대나 이런 분들이 이제 열심히 해가지고 말 그대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연동제 키로수 연동제 해가지고 키로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것도 이제 좀 모순이 있고 그러니까 차라리 없는 게 오히려 이제 그런 그러니까 축 자체가 없는 게 또 오히려 이득일 수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남바 회사 같은 경우에도 계약이나 이런 것도 꼼꼼하게 따져보고 이제 그냥 그 중간에 브로커라 그러잖아요. 제대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꼭 나쁘게만 생각해서 미꾸라지처럼 한 사람 때문에 전체적으로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브로커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독 모든 게 브로커로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서로 못 믿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등쳐먹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보험 장치가 브로커란 말이죠. 근데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남바 회사나 이런 거라 해가지고 제대로 해서 알아봐야지만이 그나마 좀 불이익을 본다 이거예요. 인천 쪽은 너무 심해요. 그게. 인천 쪽 남바는 권장해드리진 않아요. 경기도나 솔직히 좀 부산 쪽이 좀 좋더라고요. 아, 부산 쪽이. 그러니까 좀 부산 이 사람들이 좀 화끈하다 보니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마인드가. 그래서 이게 지인료나 이런 것도 좀 현실적이고 좀 뭐라 그래야 돼? 좀 부산 쪽이 좀 그나마 좀 그 상용차나 쪽으로 보면은 부산 쪽이 좀 전체적으로 활성화된 게 TT나 이제 컨테이너 내려주는 장비나 이런 걸 보면은 인천을 보게 되면은 정말 중구난방에 내려주는 시간이나 이런 것도 보면 어마어마해요. 한준아 넘어가. 형이 뒤에 갈 테니까 먼저 넘어가. 네, 지나가겠습니다, 형님. 형은 그냥 원래 이렇게 하니까 넘어가. 네. 그래가지고 근데 부산은 장비가 대기를 태우잖아요. 그럼 운전자가 정말 한승질 해요. 그러니까 속도가 엄청나게 붙어요, 거기는. 그러니까 하차 대기가 1시간 30분 30분만 지나가도 난리가 나는 거예요, 하차 대기가. 근데 우리는 하차 대기가 잘못하면 1시간, 2시간, 3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우리가 못 들어가서 대기 타는 거는 벌금을 물리고 자기네들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거에 대한 건 아무런 하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심해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딱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건 괜찮고 네가 하는 건 잘못된 거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갑질이라는 것 자체가 거기서부터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냥 제가 이제 약간 이제 상용차로 좀 넘어가면 이제 AS 건으로 얘기해 드리면은 이전 말 그대로 그런 거예요. 을이 갑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을끼리 뭉쳐가지고 갑을 치는 방법이에요. 아까 제가 잠깐 F1 얘기를 해드렸는데 박정희나 이런 사람들이 F1 경기나 이런 거를 왜 우리 국내에 유치를 안 했냐면은 간단해요. 눈을 가리고 입을 막는 거예요. 귀를 막고. 무슨 이야기냐면은 F1이라는 건요 정말
기술의 맨 상위층에 있는 거예요. 모든 기술의 상위층에 있어요. 그래서 F1 경기를 한번 보게 되면 정말 어마어마해요. 임팩트가, 저희가 받는 임팩트가 엄청나요. 그러면은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는 충동을 받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는 충동을. 그래서 그걸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기술이 올라가요.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면은 국내에서 만드는 차는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은 국내에서 내 차를 팔기 위해서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눈 가리고 귀 가리고 입 가리를 가리는 거예요. 몰라야 되는 거예요.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대우, 기아, 이 조그만 땅덩어리 자동차 제조회사만 3개가, 쌍용 4개가 이게, 그래서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자꾸 중구난방이 되는데, 오늘 우리 이제 촬영하는 날짜, 엊그저께 송악에서 사고 난 거, 그게 전 영상 속에서는 뭐 이제 댓글이나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엄청난 비난이 쏟아져요. 상용차, 덤프 뭐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왜 1레인을 달렸냐 뭐 이제 이러면서. 그게 왜 그러냐면 그 길을 지나가지고 바로 좌회전을 해야 돼요. 근데 점심시간에는 3차선 도로에 진짜 갓길에 화물차들이 쫙 세놓고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3번을 들어가갖고 좌회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싸리 1레인을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 차들이. 근데 그 만차가 왜 섰냐면은 앞에 갓길목이 있었어요. 그 갓길목을 보고 승용차가 쓴 거예요. 그걸 보고 제동을 한 거예요, 완쓰리가. 만차 완쓰리가 제동을 하면서 베라크루즈 그 뒤에 있는 그 차가, 그러니까 솔직히 안전거리 못 지킨 것도 잘못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 맨 뒤에 있는 트라고 그 투쓰리가 전방 레이더가 있었으면은, 내가 그래서 전방 레이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전방 레이더가 있었고 그 차가 드럼 방식이 아니고 디스크 브레이크였으면은 짐이 아무리 실렸지만은 섰단 이야기예요. 최대한.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찌그러질 정도로 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좀 차간 거리가 그나마 좀 낫지 않았을까. 그리고 베라크루저가 얼마짜리면 3천이 넘는 차란 말이에요. 에어백 안 터졌어요. 그리고 차가 휘는 정도가, 제가 이게 차 설명할 때 이 에어필러나 문짝이나 이런 걸 제가 왜 강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수입차라는 걸 보면 문짝 무게가 틀려요. 문짝을 열어보면 굉장히 묵직해요. 이게 문짝이 찌그러지거나 휘거나 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얘가 문짝이 그 공간을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픈카를 못 만들어서 못 만드는 게 아니고, 오픈카를 만들면 지붕을 빼게 되면 그만큼 문짝이나 이런데 그만큼 무게가, 이 안전 그게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사람이 살 그 안전도 검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붕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재료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붕이 무조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게 약해요. 모든 게.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저는 좀 네 가지 없는 말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은, 정말로 국산차에다가 튜닝을 해서 2~3천만 원을 받을 바에는 차라리 수입차에다가 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오래된 수입차에다 하는 것도 훨씬 나아요.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서스펜스, 뭐 엔진, 튜닝해서 이제 서킷을 달릴 정도로 튜닝을 해놨어요. 서킷 정도 달릴 정도로 튜닝 하려고 하면 3천 정도 달라야 돼요. 좋다. 이거야. 프레임이 못 버텨요. 프레임이 그냥 리벳 처리돼가지고 프레임이 나오는 것 자체가 못 버텨요. 프레임 자체가 그 마력을 받아줄 수가 있는 프레임 자체가 아니란 얘기예요. 프레임 자체가, 단가 자체가 굉장히 약해요. 그 우스갯소리로 그 미국에 있는 그 택시, 노란색 택시 있죠? 그거 지금 튜닝해도 짱짱해요. 수용차가 통프레임이에요. 통프레임. 프레임 자체가 디귿자로 해서 양쪽으로 꺾어갖고 그 프레임이 뒤에까지 한 번에 돼 있는 통프레임이에요. 통프레임. 그러니까
오래돼도 쓰는 거예요. 오래돼도. 그렇죠. 외국은. 네. 튼튼하게 만들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빨리 망가져야지 차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빨리빨리 해줄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AS 자체도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우리가 많이 알고 우리가 많이 이걸 대야지만이 수준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AS를 딱 받으러 갔어. 받으러 가갖고 이거 문제 있으니까 이거 갈아주세요 하는 거하고, 이거 좀 느낌이 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좀 일단은 점검 좀 해주시겠어요? 야, 그러면은 스캐너 물려보고 하자 코드가 뜰 때까지 몰라요. 다시 갔다 오세요. 하자 코드 뜨면 들어오세요. 하자 코드 뜨면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말하긴 편해요. 근데 그 사람들도 어쩔 수가 없는 게 대기한 차가 너무 많아요. 대기한 차가 너무 많다 보니까는 일일이 소문을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일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수준을 올리고, 그러니까 제가 케미컬 이유도 그래서, 그러니까 고장이 들라고 이렇게 되면은 진짜 어떻게 되냐면은 AS를 딱 받으러 들어가면은 차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 차를 그걸 해야 되니까, 어서 오십시오. 차에 뭐 아닙니다. 고객님 쓰시면 가십시오. 저희가 알아서 다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스캐너 물려보고, 자기네들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어떻게든 뭔가를 하나 더 찾아야 돼요. 그래야 돈을 버는 거니까. 그게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매뉴얼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용차가 너무 많고 너무 고장이 많이 나니까는 예약도 안 받아. 말 그대로 조금만 늦게 들어가면은 말 그대로 그냥 못 고쳐. 그러니까 못 고쳐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참 뭐라 그래야 돼요. 그 AS 자체를 우리 수준을 딱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 짜장면 집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배달도 안 해. 정말로 똥백장이에요. 맛도 그지 같아요. 근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주변에 짜장면 집이 좀 많이 생기면 어떻게 했어요? 서비스 수준이 틀려요. 서비스 수준. 그러니까 근데도 맛은 없어요. 공통점인 거. 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맛이 떨어져. 왜 떨어지냐면은, 왜 그러냐면은 서로 단합을 해요. 서로. 그러니까 운송도 똑같아요. 서로 단합을 해버려요. 대기업끼리 영업사원들 이렇게 모여갖고, 야, 너 얼마에 받아, 너 얼마에 받아, 이렇게 되니까 개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희망을 갖고 있는 게, 이런 정보를 서로 공유할 수 있으니까는 이게 좀 밝은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서 만약에 인전 그 AS건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훨씬 나아지고, 지금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수준 자체가. 지금 F1 들어와 있고 지금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인전 그런 거 하다면서 인전 그쪽 계통에서도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게, 모든 게 스폰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스폰으로. 근데 그게 정말 불쌍한 게 콕 끼는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진짜 뭐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하려고 하면 내 돈을 들여갖고 튜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스폰 자체를 유지를. 그러니까 오일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전부 다 수준 낮은 걸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많은 카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운전자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도 많이 발전을 했어요. 엄청나게 발전을 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발전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차 뽑기 전에 연락을 하셨으면 아마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상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14돈이었잖아요. 윙. 그러니까 14돈 윙에 국산차를 액시언트를 뽑는데 600만 원이란 그 서스 디스크 들은 게 정말 나중에는요, 사고 한 번 예방, 그 브레이크 한 번만 더 잘 듣고 이러면요, 600만 원 이상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내 생명을. 그러니까 전방브레이크다 무조건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했으면은
전방 레이더 장착하는데 1000만원이다. 1000만 원 들여서 1000만원 들여서도 그걸 달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무조건, 그거는. 진짜, 진짜 그거는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지금이라도 영상 보시고 하실 분들이 계시면은, 서스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오토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고장률이 많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오일이라는 걸 좋게 쓰시면은, 그, 에어드라이 카본이 안 껴요. 에어드라이 카본이 안 낀다는 얘기는, EBS부터 해서 모든 에어 컨트롤 밸브에 카본이 안 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브레이크나 이 서스나 이런 쪽에서 트러블이 없어요. 그게 트러블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캘리퍼 쪽에 가부하가 안 걸린다는 얘기예요. 캘리퍼 쪽에 가부하가 안 걸린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면은 고장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고장 나는 빈도가. 그러니까 캘리퍼가 고착되는 이유는요, 단순해요. 분배기나 이런 데서 트러블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얘네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사고 나는 거예요. 이런 거. 알겠어? 저런 거 하나하나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운전 면허증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일본 같은 게 거의 뭐 한 달, 두 달 코스래잖아. 1년 6개월인가 1년 코스에 면허증 하나만 딸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희도 좀 변화를 줘갖고 실제로 스핀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물 뿌려놓고 운전 하는데 차가 도는 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이제 앞에다가 이제 그 마네킹이라는 거 세워놓고 60km에 제동됐을 때 차가 얼마큼 밀리는지, 40km에 얼마큼 이제 스피나는, 이걸 육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느낄 수 있게끔 그걸 시험 그 안에 그런 코스를 넣어야 돼요. 그런 코스를. 그래서 면허증을 돈만 주면 면허증 따는 게 아니고 정말 그거를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런 아예 이제 그걸 배울 수 있게끔 뭐 칼집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좀 그런 게 바뀌어야 되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S라는 것 자체가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제 차를. 그러니까 실제로 옆으로 타보시고 해보니까 느낌이 완전히 편하잖아요. 솔직히 부드럽고. 그러니까 이게 내 입으로 부드럽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정말 부드럽고, 그러니까 소프트하고, 그러니까 부드러운 게 소프트한 거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세팅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뭐 이제 하드코어, 이제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모든 게 세팅이 돼요. 세팅 자체가. 그래서 타이어 세팅, 뭐 오일 세팅, 이슈 매핑. 그래서 이 모든 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슈 매핑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표준치를 낸단 말이에요. 표준치를. 그래서 저는 승용차도 새 차 나오자마자 매핑을 받았어요. 가서 실제로 매핑하면서 속도 이런 게 아니고, 속도 풀고 이런 건 안 해요. 저는 속도라는 게 아니고 이 분사나 이런 걸 자체를, 세팅 자체를 저한테 맞추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저는 제 차, 이 상용차 같은 경우도 3번 정도 맞췄어요. 제 몸에 맞춰서. 이거 엔진, 그러니까 속도 푸는 게 불법이지, 속도 푸는 게 불법인 거지, 엔진 마력을, 이거를 기름량을 조절하는 거는 이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직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거 불법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몸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현대가 좀 불쌍한 게, 지금 덤프는 좀 팔리는데 트랙터가 안 팔린대. 네, 안 팔려요. 죽을라 그래요, 영업사람들이. 근데 왜 안 풀린다고 자기들끼리 설문조사를 해요. 근데 설문조사를 하는데, 설문조사를 좀 조사 업체에서 나가고 설문조사를 하지만 좀 이게 상세하게 이 조사를 해준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힘드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현대에서 600마력, 700마력을 내놓는다 치자고요. 800마력, V8기, V8기로 해서 한 12리터나 14리터짜리로 해가지고 엔진을
V8기에서 800마력 쌍터보에 쌍에어크린을 쌍마우라에 딱 해가지고 컨셉카 해가지고 딱 내놓는다고 치자고요. 안 팔릴까요? 90km 락이 걸려있기 때문에 700마력 800마력 되면요 정말 운전하기가 엄청 편해요. 왜? 힘이 있으니까 굳이 내가 안 밟아도 돼요. 편안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편안하게. 그런 정도의 컨셉카를 만들어서 내놓지 않는 이상은 지금에서 무언가에서 이걸 한다는 것 자체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팔려요.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벤코가 더 싸요. 전방위에다 꽂고 뭐 이것저것 해서 차를 내놓으면 이벤코가 더 싸요. 왜 국산 차를 끌어요? 국산보다 이벤코가 더 싸요. 당연히 국산 이벤코를 사는 거예요. 지금 이게 현대에서 먼저 가격 단합에서 올리는 것도 있어요. 부속값 올리고 뭐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먼저 그런 것도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게 좀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거 서로 이제 그런 걸 하고 아마 그런 것도 좀 있고. 좀 궁금한 거 있으세요? 막상 연지 영상 찍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영상 돌리고 나면 항상 영상 찍고 나면 저 얘기할 걸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이거 돌아갈 때는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나마 옆에 계시니까 말을 이만큼 길게 한 거예요. 그나마 옆에서 그냥 대답을 안 하셔고 옆에만 계셔도 옆에 이제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좀 말할 기회가 많은 거예요. 왜 합성유가 일반 광유에 비해 아까 이제 오일 오일 해주세요. 오일 얘기해보세요. 질문이니까. 질문이요? 네, 질문이니까 네, 합성유하고 오일, 그러니까 광유의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네, 맞아요. 금액 차이요. 금액 차이요. 당연히 금액 차이인데 이제, 네, 그러니까 이제 금액이 있잖아요. 추후적으로 네. 이제 까봤을 때. 그러니까 카본이에요, 카본. 플러스. 네, 카본이고, 그러니까 그 카본이 무슨 역할을 하냐, 뭐 별거 없지 않냐, 이제 광유로 싼 걸 자주 구현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만. 그게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예전에 유로 3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올라가봤자 많이 올라가질 않았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제 배기 온도로 얘기하면은 소음기가 일반 소음기 같은 경우에는 옛날 격벽 방식으로 소음해주는 것 같은 경우에 매뉴얼도 온도를 재게 되면은 터빈 매뉴얼도 온도가 맥시멈 온도가 500도 정도. 500도 정도. 근데 이제 유로 6 차들 같은 경우에는 한참 빡치면은 매뉴얼도가 800에서 1000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음기가 자연 발화되는 게 400에서 500도, 500에서 600도니까 그 재생할 때 보면 그래서 RPM이 올라가는 거예요. 수검댕이 재생할 때 보면 RPM이 올라가는 게 그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재생된 그 수검댕이를 빨리 재생해서 없애려면 주행 중에 편하게 없애려면 뜨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은 만약에 12단으로 1200으로 RPM을 언더가를 올라간다. 그럼 내가 수검댕이가 어느 정도 차 있다. 그러면은 11단에 1400에서 1600을 만들어주는 거야, RPM 자체가.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재생되지 않아도 수검댕이를 털 수가 있는 거예요. 11단에 1400. 네, 그러니까 안 되면 10단에 1600 정도 올려주는 거예요, RPM을 좀. 그러니까 아마 12단, 원래 16단 미션이 좋아요. 사용 용도에 따라 틀리긴 틀리는데 이게 쪼개고 올라가는데 16단이 기가 막혀요. 오토 16단 있어요. 네, 오토로 16단 있어요. 그래서 그 12단으로 하면 좀 기압 폭이 커가지고 11단으로 하면 좀 그런데, 그래서 11단 정도에서 1400 정도 만들어준 게 가장 좋고. 근데 왜 문제가 되냐면은 나는 광유를 넣고 광유에 맞는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엔진은 없어요. 사람 몸하고 몸은 똑같은 거예요.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하면 좋은 거예요. 유기농 먹고 그러면은 내 입은 싸고 그러니까 난 싼 것만 먹을래. 나는 고등어 꼬리만 먹을 수 있으니까 고등어 꼬리만 먹어도 되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의미 없는 얘기예요, 그거는. 의미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싼 거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넣어야 되냐면은 오일이 순간적으로 경화돼 가지고 그 순간에 날아가서 없는 거예요. 맨살로 비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S캠 샤워도 롤러나 캠 샤워도나 이런 게 박살나는 이유가 그래서예요. 오일이 있는데 박살나는 이유는 순간적으로 고착돼서 없는 거예요. 강원도에서 일하는 차는요 1번 실린더 아니면 6번 실린더가 뻗어요. 왜 그러냐면 긴 언덕, 긴 내리막길 그걸 주행하다 보니까는 엔진 오일이 앞으로 쏠리고 뒤로 쏠리고 이러다 보니까는 옛날에 장비 해보셨으면 아실 텐데 장비는 무조건 오일이 가운데가 아니고 풀에 있어야 돼요. 포크레인은 왜 풀에 있어야 되냐면은 기울기 때문에 그래요. 작업지가 그렇기 때문에 엔진 오일이든 뭐든 무슨 오일이든 간에 풀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를 버텨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화물차 우리 같은 경우에는 반만 있어도 되는 이유가 그래서예요. 반만 있어도 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발목에서 수영장 발목에서 발목 오는 데서 걸어가는 거하고 허리까지 물이 차는 거하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운전하는 게. 그러니까 크랑크가 세전을 해서 오일을 퍼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크랑크가 풀에까지 있으면 그만큼 이 크랑크가 움직이는데 저항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에 풀 L 반에 있어야 된다는 이유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왜 공식화하냐면은 그때 크랑크가 움직이기 가장 편하다는 얘기예요. 회전했을 때 연비가 나오는 게. 그러니까 그것도 개미 눈곱만큼 아주 미세한 차이예요. 좌회전 수용차들이 좌회전 쪽 1차선 쪽으로 물어주면 서로 편한데 얘네들이 그걸 안 해주니까 이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비싼 오일이라는 건요 500원을 생각하시면 돼요, 성분이. 근데 사람들은 100원에다가 100원짜리를 받으면서 아 이거 500원짜리 성능이 되니까는 100원짜리인데도 500원이 성능이 들어갔다고 얘기해요. 정말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개미 눈만큼 아주 조금 그냥 살짝 맛만 냈어요. 그래놓고 500원짜리라고 얘기해요. 근데 업자가 세상 때려 죽여도 500원짜리를 100원에 쑤셔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비싼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기나 이런 걸 보시라고 자꾸 얘기해드린 이유가 그래서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2만마다 교환하는 분이 있어요. 볼보. 예. 그러니까 덤프 하시는 분인데 2만마다 오일에 대해서 아니까.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오일이 좋냐 나쁘냐를 어떻게 하냐면은 쓸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주행을 한참 해요. 이렇게. 그래서 신호등에 딱 대기를 해요. 그럼 오일 압력을 봐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2바에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차든 간에 2바 정도에 걸려요. 근데 오일이 부족하거나 오일 압력이 깨지거나 이러면은 1.8, 1.5로 뚝 떨어져서 보여요. 그러니까 이 오일이 어떤 오일입니다. 이 오일이 어떤 오일입니다. 이 오일이 어떤 오일입니다. 성분적으로 이 오일은 뭐 PAU가 몇 프로 들어가고 에스트리 계열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필요 없어요. 오일 압력 봐요. 그래서 10,000km, 20,000km, 30,000km 했을 때 오일 압력을 보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변동이 생기면 그만큼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자기는 이제 볼보를 2만마다 교환을 해요. 그래서 카본이 하나 안 나오고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2만마다 교환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한테도 얘기했지만은 나중을 보라는 얘기예요. 나중. 그래서 제가 라바가스라는 거 자체를 어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은 라바가스라는 거는 엔진이 회전했을 때 그 피스톤이 상하작용했을 때 움직였을 때 생기는 공기 압력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그 공기 압력이 라바가스라는 거 자체가 많이 생기고 연기가 나오고 하면은 안 된다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이따가 제가 영상 앞에서 찍어 드릴게요. 라바가스 앞에 어떻게 나오는지. 제 거도 옆으로 나온 건 그 필터링 해가지고 나오는 거 같은 경우는 안 나와요. 근데 앞에 그 오일 보조 넣는데 열면 글로 연기가 올라와요. 원래. 그러니까 그건 정상이에요. 근데 이제 그 연기량이 늘어난다는 얘기 뭐냐면은 라이너하고 피스톤 링크가 손상이 와가지고 샌다는 거예요. 압축가스가. 그러니까 시동 걸었을 때는 안 새요. 시동 걸었을 때는 아침에 냉각 시에는 안 새요. 그러니까 가스 양이 적어요. 근데 고열이 되거나 온도가 많이 올라갔을 때는 딱 연기가 나요. 그 얘기가 뭐냐면 라이너와 피스톤 링크 사이에 스크래치가 많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좀
코팅제, 복원제 이런 거 좀 넣어주는 것도 좀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근데 제가 코팅제나 이런 것도 좀 권장을 안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라이너에 이런 빗살 무늬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코팅제라는 건요, 오일이라는 거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아침에 냉각시에 그 벽에 얼마큼 오일이 있냐예요. 그러니까 광유는 그냥 흐물흐물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광유 입자는요, 이런 놈도 있고 이런 놈도 있고 이런 놈도 있고 막 불규칙해요, 입자 모양이. 근데 PAO 합성유라는 건요 1mm면 1mm에서 골라요. 얇고 고르게 쫙 있어요, 입자 자체가. 예, 그래서 제 거 이제 영상 중에 보면 그 엔진 밸브 조정한 거 3번째 영상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편집 기술이 없어갖고 합치지를 못했어요. 거기 영상 보면은 RC랑 얘기하면서 제가 그 롤러로 캠을 한번 닦은 적이 있어요, 장갑으로. 아니, 닦은 게 아니고 오래 세워놓으면 그게 다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없어요. 근데 닦은 게 아니에요. 다 내려가 있어요. 근데 RC가 이제 밸브 조정한다고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나중에 영상 꼭 찾아서 봐봐요. 그러면 롤러에서 오일이 묻어나와요. 와, 진짜 오일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게 그거예요. 바로 묻어나와요, 바로. 그러니까 아침에 냉각시에 이게 제가 수로가 빨리 떨어진다는 이유가 그만큼 오일이 탁 부드럽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사점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ECU가 생각하는 상사점에 오일이 빨리 녹아서 올라오기 때문에 수로가 금방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만큼 라이너나 이런 데 보호를 많이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코팅제를 좀 권장을 안 하는 이유가, 코팅제라는 게 코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목적이 들어가서 안 나온단 말이에요, 지가. 그러니까 오일이라는 게 마찰 개수를 열이 받으면은, 야, 너 열 받지, 나와. 새거 열이 식은 오일이 들어가서 버텨주고 바로바로 이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코팅제가 들어가면 들어간 놈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팅제를 넣었을 때는 어느 정도 순간적으로 압축 비율이 올라가서 좋아요. 근데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 되면 더 오히려 마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게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미션이나 이 대우 오일을, 비싸지만 제가 합성 오일을 권장하는 이유는, 자, 원심력이 털려요, 오일이. 차동기 하니까 거기에 오일 쿨러가 있고 뭐 오일 뿌려주는 펌프가 있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없어요. 그래서 딱 그 넣으면은 기아 오일 수박통 이만한 거 그게 반에서 약간 밑에 넣게끔 돼 있어요, 모든 게. 아까 말씀드렸죠, 오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걔는 어떻게 어떻게 움직이냐면은 지가 회전하면서 오일을 퍼올리는 방식이에요. 지가 회전을 해서. 근데 회전을 하잖아요. 고열이 돼요. 회전을 해요. 원심력이 어떻게 돼요? 털려요. 그래가지고 스파이크 기아나 이런 기아 자체에 오일이 없어요. 내리막길이나 고열이 되거나 날 뜨거울 때 되면은 차가 내리막길에 어느 순간에 멍하고 안 굴러가요. 약간 좀 버벅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새 차 때 차를 딱 하면은 부하가 악셀에다 평진대 악셀에다 페달 딱 띄면은 그러니까 부하가 걸린 것처럼 차가 안 가요. 악셀에다 페달 띄는 순간 부하가 엔진 브레이크 걸린 것처럼 서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오일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오일도 있고 기아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백래시라는 것 자체를, 기아를 대우나 이런 걸 새 차 때는 이빨이 갈릴 걸 계산하기 때문에 좀 타이트하게 맞잖아요. 그래서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저항 자체가. 그래서 저항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일이 되니까. 그래서 원심력에 오일이 털려요. 그래서 맨살로 비비게 되는 거예요. 맨살로 비비면 어떻게 되냐, 기아가 손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년에 한 번씩 교환하든 몇 년에 교환하든 해서 쇳가루가 좀 덩어리진 게 나오는 게 그래서. 그러니까 합성 오일을 쓰게 되면은, 진짜 합성 오일이면 쇳가루 자체가 고와요, 입자가. 거친 게 없어요, 쇳가루가 나오더라도. 근데 광유를 쓰게 되면 막 덩어리 같은 게 막 큰 게 나와요. 그게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 기아도 그 색깔이 빨갛게 카본이 껴요. 검게 카본이 껴요. 근데 합성 오일이라는 걸 쓰게 되면은 광이 나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일도 그냥 찍어보고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변질되는 속도가 틀려요. 그러니까
엔진 오일도 저희가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내가 맨 처음에 정비를 할 줄 아니까 어렸을 때는요, 영화 보면은 그 우리 이제 뭐지, 분노의 주나 뭐 이제 막 이런 거 보면은 영화 속에서 오일 교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오일을 빼는데 새 오일 색깔이 떨어지는 거예요. 새 오일 색깔이. 야, 역시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잘 사니까는 그냥 오일 빼나 보다. 저 미친 새끼 오일은 무조건 검은색이 돼 빼야지 막 이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고정관념이더라고. 아, 잘못된 거구나.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도 오일 색감을 자꾸 얘기해 드린 이유가, 오일을 찍어요. 그러고 나서 검은색으로 되든 녹색으로 되든 딱 됐을 때 지문을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러면 비벼요. 이렇게. 그러면 지문에 오일이 날아가요. 그러면 아직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본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압축 폭발돼서 나오는 가스, 그거랑 오일이랑 합추되면서 카본이 생기면서 오일색이 변질된 거, 열에 의해서 타서 없어지는 거. 열에 의해서 오일이 분자가 깨지면서 카본하고 합쳐지면서 이 지문이 안 지워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일 교환 주기가 온다는 얘기가 뭐냐면, 딱 했을 때 안 지워지는 놈 끼면은 그때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일을 보충하고 열에 의해서 손상이 돼서 보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오일이 보충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새 차가 보충한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열에 의해서 손상이 와서 분자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병력이 있어요. 내가 전투를 하는데 100명이 빡시게 해갖고 전부 다 스트레스 받아갖고 전부 다 헐떡헐떡 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20명을 보충해서 싸우냐 50명을 보충해서 싸우냐에 보충한다는 얘기가 무의미한 거야. 새로 뒤에 100명을 박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비용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은 차후적으로 보면 엔진 수명이 어마어마하게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새 오일 때 빼는 이유가 그래서요. 그러니까 오일 색깔, 그러니까 제가 이 미션이나 대로도 계속 그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가 그래서요. 그게 훨씬 더 영양가 있고 많은 도움을 준다 이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싸면서 좋은 건 없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호를 하고 해야지만이 그 연결된 무한궤도인, 연결된 있는 무한궤도, 그러니까 차 할부가 때 끝날 때쯤 되면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다시 새 차를 해서 또 할부를 찍는 이 무한궤도를 벗어날 수가 있고, 에이스를 자주 안 다녀도 되고, 그러면서 이유는 착출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부드럽고 엔진 소리가 이런 식이니까 운전하는 게 너무 편하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운전에 대한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운전에 대한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운전하기가 너무 편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할부 끝나면 이제 아까도 보였지만 뭐 이렇게 그게 되는 거예요. 타이어도 이런 걸 낄 수도 있고, 뭐 이제 세팅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중에 뭔가를 할 수 있고 이제 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뭐 이제 그 원격 시동기 그런 거 이제 달고 싶고, 이제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거 굉장히 좋은 거. 그러니까 차 좀 만질 줄 아신 분들은, 차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외장 이거보다 솔직히 그걸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워밍업과 흡뺄 때 이 예열 이거는 필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는데 이래요. 그런 게 없는데도 이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일부러 테스트하냐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악조건에 제가 테스트를 해야지만이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막 시동도 바로 걸고 출발하고 시동도 바로 끄고 꺼버리고 막 이래버리거든요. 근데도 이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좋은 거예요. 예열이면 이런 게. 여기가 거기에요. 여기가 송도산표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거 하고, 또 오일은 이 정도 설명이 되죠. 오일 정도 설명은. 자세는 얘기했지만 턱을 당기고. 네. 턱을 당겨야 돼 이거. 이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의식적으로 당길 정도로 당겨야지 일자목이 안 되더라고요. 그거 되게 힘들어요. 그 자세 하기가. 오마오리에 이제
크게 돌아야 돼가지고 차선을 물어야 돼요. 우리는 안 물면 안 돼요. 옥수수. 뭐 딴 것도 궁금하시고. 타이어 사이즈 쪽이 좀 아, 그거 제가 아까 예. 12R하고 인전 22.5, 그 12R이 22.5하고 그죠, 그런 거. 개념은 승용차 개념 뭐 23560에 18 예. 이런 건 알겠는데 그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12R 이런 거는 둘 22.5 그게 휠 사이즈 그게. 22.5가 휠 사이즈고 12R은 무슨 그러니까 12R이라는 거 자체가 1200,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2R을 90으로 보거든요. 90. 그러니까 12R을 이걸 90으로 90, 봐요. 이걸 90. 이게 이 폭을요? 사이즈 네. 아니 휠하고 타이어 높이를 90으로 본다고. 90. 12R이? 그러니까 38565 그럼 65. 그렇죠. 그 55. 네. 그러니까 80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타이어 사이즈를 작은 걸 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 우리 이 휠 돌렸을 때 이 그 뭐라고 그래야 돼 인전 사이즈를 작은 걸 바꾸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12R이라는 걸 자체를 쓰게 된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왜 그냥 무거워서요. 하중짐을 많이 싣다 보니까는 예전엔 피스 뿌라야 피스가 그게 돼야지만이 그 피스가 18P 이게 나왔어요. 피스가. 근데 지금은 타이어가 작아도 그 피스가 나와요. 18P, 20P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그 타이어가 크고 무겁거는 휠이 사이즈가 무겁고 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휠이 돌아가는데 그만큼 운동량이 뺏길 거 아니에요. 크고 그러면 말 그대로 295나 이런 걸로 세팅하게 되면은 10kg짜리 팔찌에 그 발찌를 들고 돌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무겁겠죠? 근데 5kg짜리를 사가지고 돌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미션이나 대우에 데미지를 덜 주는 거예요. 내가 자연스러워. 그렇죠. 자연스럽고. 그러니까 변속 충격이 더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타이어가 좀 클수록 운전하기는 편하다고는 얘기하는데 그 말은 또 그 고속 주행했을 땐 편해요. 근데 그것도 단점이 뭐냐면은 고속 주행했을 때 편하긴 편한데 단점은 폭이 커져요. 폭이 변속했을 때 그 폭이 커져. 인터벌이. 그러니까 애매해지는 거예요. 대신 또 타이어가 크니까 제동력은 좋겠네요. 그렇죠. 무거우니까 제동력은 떨어지죠. 어떻게? 떨어져요? 네. 오히려. 근데 타이어가 이 바닥이 닿는 면적이 좀 더 작은 타이어보다는 큰 타이어가 많으니까 제동력을 좀 더 마찰력에 의해서 더 얻어낼 수는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마찰 개수나 이런 걸 계산해 주면은 그렇긴 그런데 그래서 295 사이즈 11R 뭐 이 정도 사이즈에서 멈추는 이유가 그래서예요. 245나 295의 그러니까 그런 게 인전 그 사이즈나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서거나 살짝 들면은 언덕 잘 올라오냐? 예, 그나마 좀 나아요. 그 12.5 걸리던 게 보기 눌러갖고 12.5 걸리는 게 만약에 뒤에 4축을 들게 되면은 강제 리프팅 하게 되면은 13.5가 걸려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좀 그걸 세팅하게 되면 좋아요. 그래서 그거나 이런 것도 좀 말 그대로 윙도 295로 다 세팅을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네, 속도는 RPM이 만약에 80에 1000이 나온다 치자고 1010이 나온다 치자고 1010 12R 꼈을 때 그러면은 295를 끼게 되면 1200에 80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손해지 않냐. RPM대를 높게 쓰니까. 그쵸? 그거는 밟았을 때 이기고 제가 70에서 75로 다니는 이유가 RPM이 그때가 딱 가장 힘쓰기가 좋고 그게 이제 RPM이 올라가니까 힘쓰기가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만약에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80에 1010이에요. 70에 1010이에요. 295가. 똑같죠? 그러면은 바람 저항을 보세요. 1010에 80km 저항. 1100에 똑같은 RPM 1100에 70km 바람 저항. 바람 저항. 우리는 화물차니까. 많이 받죠. 많이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면 어느 게 더 연비가 세이브가 되겠어요? 295.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더 손해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손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무조건 80km 유지해야 돼 라고 밟고 다니시는 분들이 295를 끼면 손해예요. 근데 나는 속도 그런 거보다 나는 무조건 그걸 해야겠다, 연비 조절을 해야겠다, 모든 걸 아껴야겠다, 그러면 295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295라는 거를 하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275, 245까지 내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RPM대가 70km 노는데 거의 400, RPM이 1400 정도 걸려야 돼요. 1300, 1400까지. 높죠? 네, 그렇죠. 근데도 왜 그러냐? 그럼 고속도로 60km, 65km 다니는 거야, 그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답이 바란스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타이어 휠 사이즈 변경으로 해서 반단 정도 힘이 좋아져요. 언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R이어서 고속 주행하는 이득이, 탄력 주행하면 이득이 생기지만 기아 폭이 커진다고 생각했잖아요. 만약에 12단 갖고 변속을 하게 되면은 인터벌이 이 정도 걸려요. 힘폭이. 그러면 295는 이렇게 줄어들어요. 더 빨리 변속이 된다. 그러니까 빨리 변속되는 것보다는 힘의 분배가 틀려진다는 얘기예요. 295가 한 바퀴 돌리는데 이만큼이 돌아가서 한 점이라고, 원이 돌아갔을 때 이게 한 점이라고 생각하면은 이미 295는 그 전에 이미 한 바퀴를 돌아요. 12R보다 이거 가서 회전하는 반경이.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소모는 더 295가 심할 수도 있어요. 마일리지는. 근데 어떻게 보면 모든 복합적인 걸 보게 되면 295가 우수하고 훨씬 낫다는 거죠. 외국 같은 경우는 12R이 자체가 없어요. 295, 315, 80, 그러니까 295, 80, 아까 보셨지만 295, 80, 315, 80, 315, 65, 뭐 275, 80, 뭐 이런 식으로 써요, 자체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세팅해서 써야 된다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에서 이거. 네, 예. 확실히 작아 보이네요, 타이어가. 385가 더 작아요. 5. 내가 끼고 있는 게 앞에 게 385예요. 그러니까 385 끼고 295 끼게 되면은 차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내 앞에 내 머리가 내려가요. 나중에 멀리서 보면 앞머리가 내려가요. 그러니까 돌격 자세가 되니까 바람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서, 그러니까 295를 끼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그 쿠션이 없어진다고 많이 생각을 하셔요. 수용차 코너링 돈다고 해서 다 얇은 걸 느끼잖아요. 거기서 쿠션을 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정도면 됐잖아요, 쿠션은. 그러니까 요 정도에 이렇게 돼가지고 서스펜스를 더 능력을 활성화시키면 돼요, 활성화 자체를.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장치는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뭐 아이템이나 뭐 이제 앞으로 뭐 튜닝이나 뭐 이거 뭐 이렇게 할 것 더럽게 많아요, 진짜. 앞으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저 전광판도 되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로가 모래 올리기, 사이로 자체가 한 개밖에 안 돌아가요. 저 LED 전광판이 얼마나 비쌀까요? 저걸 해가지고 순번을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저 전광판 보고 대기를 얼마나 많이 태우겠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순번 떼고 쏴지 말라 말이에요. 대기를 네 마음대로 원껏 하라 이거예요. 내가 순번에 보여줄 테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예요. 차라리 저 전광판 달 동안 차라리 모래 오빠, 사이로 오빠 올라가는 걸 따로따로 설치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그게 지금 당장은 공장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겠지만 차후적으로 보면 자기들도 이득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아까 그 생태계를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좀 더 밝아진다는 얘기 왜 그러냐면은
그놈의 학연 지원과 돈 지원 때문에 자꾸 망해간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이 정보가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이라는 게 편하고 좋고 뭐 이런 걸 추구하는 건 좋아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빨리빨리 이것도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질적인 걸 이제 앞으로는 추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못 살고 힘들고 어떻게든 빨리 뭘 해야 되지만서 양이란 걸 따졌고, 우리가 양이란 걸 따졌고, 지금은 양을 따지기보다는 차라리 실리적으로 질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는 싼 걸 옷을 막 했지만 지금은 메이커를 찾아요. 메이커 하나라도 제대로 산 걸 해서 오래 입지 않는 주의가요. 사람들 마인드가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외국 같은 경우에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여행 가야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연스러워진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는 이제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생태계가 이제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또 잠깐 시죠. 어떻게요? 촬영이 안 된 거예요. 이제 촬영. 아 그래요? 이게 라바카스. 이 영상 다시 찍어야 돼요. 확실히 들 나오죠. 네, 들 나와요. 옆에 거랑 비교해보면 확실히 가스가 양이 적죠. 네. 옆에 차를 또 약호 엔진 넣은 거예요? 아니에요. 저 차들은 일반 오일이에요. 광유예요? 네, 광유예요. 그러니까 이게 라바카스라는 거니까. 라바카스라는 거 자체가 안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제 것처럼 이렇게 안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